톡 쏘는 장난감 대한민국에서 가장 사랑받는 맥주 카스와 함께하는 야구가 있는 점심 브런치.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왔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도상현입니다. 제 옆에는 조용준 위원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위원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그죠? 네네네. 네, 위원님도 오랜만이고 저도 사실 브런치 복귀 오랜만입니다. 제가 이제 그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 그리고 이제 어저께 이렇게 이제 세 차례 좀 제 개인적인 일정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또 빠지고 왔는데, 또 그동안 또 제 빈자리를 또 잘 메워주신 분들이 또 계셔가지고 제가 또 마음 놓고 또 다녀왔습니다. 위원님, 좋은 경기 많이 또 보시고 오셨다고요? 그렇습니다. 제가 LA 다녀왔는데 네. 한 경기는 이제 클레이튼 커쇼 선수가 갑자기 또 이제 은퇴 선언을 하면서 이제 정규 시즌 마지막 등판 경기가 됐었고, 또 그 다음 경기에도 오타니 선수가 또 홈런을 치고, 그리고 제가 또 사흘 차에는 이제 LA 그 FC 있잖아요, 손흥민 선수 간데 거기 이제 직관 갔는데 손흥민 선수가 또 골 하나 넣고 어시스트도 하나 하고, 아우 재밌더라고요. 진짜 부러운. 저는 한 달 넘게 있어도 그런 경기를 가본 적이 없었거든요. 위원님께서는 근데 그 뭐 훈련하러 가시거나 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놀려고. 그랬는데도 이걸 안 가셨어요? 그렇죠. 왜 생각이 안 드셨을까? 비시즌이니까. 그러니까 운동선수는 비시즌에 운동 보러 잘 안 가더라고요. 거기도 안 하기도 안 하고, 네. 맞네. 시즌이 아니기도 너무 하고. 부럽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얼굴이 안 좋아 보이시는데 부으신 건가? 맞습니다. 지금 잘 시차 적응이 안 돼가지고 얼굴이 지금 땡땡 좀 부어있는 것 같은데 또 방송 끝날 때쯤 되면 좀 빠지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또 여러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또 그동안 잘 보내셨는지 궁금하고요. 또 이제 정규 시즌 이제 막바지로 이제 향해 가면서 이제 순위 싸움도 저희가 어느 정도 좀 정리가 되어 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때 당시에 이제 조용준 의원님이 지난번에 나오셨을 때 이제 순위표 쭉 보시고 이제 또 남은 잔여 일정도 쭉 보시고 생각을 하셨을 때, 그래도 당시에 순위가 바뀔 리는 좀 어려울 것 같다. 근데 이제 KT가 일정이 조금 쉽지 않아서 제가 그때 분명히 기억하는 게 이 3, 4, 5위 안에서 순위는 변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진짜 그렇게 됐어요. 네. 그러니까 삼성이 올라가고 KT가 맞아요. 내려갈 것 같다라고는 했는데, 그래도 KT가 굉장히 지금 잘해주고 있어요. 그렇죠. 그 어려운 일정이지만 강팀들하고도 맞대결을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삼성하고 반 경기 차이밖에 안 나니까. 그렇죠. 또 이 순위는 언제든지 뒤집을 수 있는. 네. 그렇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KBO 리그 같은 경우에는 이게 3위, 4위, 5위 이 차이가 엄청나게 크잖아요. 이제 와일드카드 시리즈에서 홈 이점을 또 가져갈 수가 있는 게 4위고, 3위 같은 경우에는 아예 상위 라운드에서 또 시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12경기고 SSG가, 삼성이 14경기, KT가 14점 이제 반 경기 차인데, 요거 사실은 이 안에서 순위가 또 뒤바뀔 가능성도 좀 있을까요, 위원님? 지금 3, 4, 5위가 네, 아직 좀 볼만한 경기인 것 같고, 사실 롯데하고 NC는 이제 뭐 전승을 하더라도 나머지 팀들 상황을 봐야 되니까 정말 쉽지 않은 그런 상황에 놓여 있고, 제가 볼 때는 계속 이제 SSG라든가 삼성, KT의 순위 싸움이 제일 좀 관건일 것 같아요. 남은 시즌 그래도 가장 좀 이제 관심이 갈 만한, 그러니까 솔직히 이제 위원님께서도 생각하시기에 이제 6, 7, 8 여기까지에서 뒤집기라는 사실 좀 쉽지는 않다. 그렇죠. 좀 어렵다. 이렇게 또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댓글에 노승영님 반갑습니다. 조용준 위원님, 장현수 선수 벌써 80경기 출전했는데 이게 맞나요?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지금 또윤수 이런 얘기가 나오죠. 점수차 많아도 나옵니다.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은 위원님께서 이제 전성기 시절 때 뭐 2000년대 초반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투수 관리라는 개념도 조금 희박했었고, 또 이제 상황이 되면 또 올라갈 수 있을 때가 되면은 또 이제 무조건 좀 올라가는, 그래도 위원님께서도 고생을 좀 많이 하셨잖아요. 불펜 투수로서 이렇게 많은 경기에 출전하는 게 체력적으로 좀 고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닝 수랑은 관계없이 80경기라 그러면 80경기 동안에 나간 경기가 80경기인 거고, 그렇죠. 또 안 나가더라도 불펜 대기할 때가 있어요. 몸 풀 때가 그렇죠. 있을 거 아니에요. 몸 풀 때 되면은 어쨌든 그때도 전력으로 이 연습 투구라는 걸 하니까 물론 그렇게 되면은 피곤하죠. 데미지도 오고. 그러니까 사실 선발 투수들이 가장 좋은 게 뭐냐면, 로테이션을 들어가면 내가 오늘 100개 던져도 휴식일이 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중간 이제 불펜 같은 경우는 그렇게 휴식일을 다 챙겨줄 수 있는 게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일주일 내내 대기할 때도 있고. 그렇죠. 네, 그러다 보면은 사실 불펜이 좀 고생을 많이 하죠. 그러니까 오늘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른다는 것 자체가 어쨌든 경기를 좀 이제 긴장하면서 봐야 되는 거잖아요. 더가웃에서 그렇죠. 본다고 하더라도 그런 것도 좀 영향이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뭐
확실하게 좀 그러니까 80경기 예를 들어서 80경기 어제 오늘 경기를 나갔어요. 네. 그러면은 그 다음 날은 하루 쉬어 오늘 너 하루 쉬어라고 할 수도 있지만 네. 감독 눈에서는 오늘 경기 안 나갔으니까 불펜에서 공 던진 거는 일단은 게임 수에 안 연결을 안 쳐주는 쉬어. 거죠. 아니, 그러니까 어제 쉬었잖아. 어제 투입 안 됐으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러한 부분들도 사실 체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팀 내 그 투수들 고가, 타자 고가 이런 네네네. 거를 체크를 하잖아요. 불펜에서 워밍업 하는 것도 고가에 들어가요. 넣어야 된다. 들어가요. 들어가요. 네, 들어가요. 그것도. 그러다 보니까 뭐 어쨌든 고가 올라가니까 그것도 고생을 했다라고는 쳐주는데 제가 볼 때는 일단 좀 많이 그러니까 80경기지만 80경기 이상의 아마 그런 몸풀고 데미지가. 워밍업을 하지 않았을까. 그렇습니다. 지금 롯데가 138경기 했는데 80경기에 나왔다는 거는 진짜 엄청난 비중을 갖고 있다라는 뜻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좀 많이 걱정을 하시는 것 같고 또 이제 젊은 선수이다 보니까 이제 또 내후년에 대한 이제 생각도 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이런 얘기를 또 해주시는군요. 슈비똥님 눈앞에 없어야 됩니다. 보이면 또 무조건 쓰죠. 감독 마음은 또 사실 그럴 것 같아요. 오늘은 안 써야지 하다가도 좀 상황이 또 그렇게 되면은 몸 풀게 또 시키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닐까요? 네. 이게 이미 머릿속에 있어요. 안 보인다고 안 시키는 게 아니라 상황이 되면 그냥 이때는 제가 올라가야 돼. 이 타이밍이 경기를 풀어갈 때는 무조건 그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뭐 추격조, 뭐 패전조, 뭐 필승조 이미 정해져 있듯이 그렇죠. 이 상황에선 얘가 올라가고 이 상황에선 얘가 올라가고 나오는 게 무조건 나와 있기 때문에 뭐 피한다고 되나? 숨어 다닌다고 해도 그렇죠. 상황 되면 어디 갔어? 이렇게 하게 된다. 안 보이면 찾아서라도 이게 어디 갔냐 이렇게 찾아가지고도 부를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히어로즈님께서 원포인트로 쓰더라도 무리는 가겠죠?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거는 뭐 당연한 거죠. 네, 그죠? 가죠. 가는데 이제 그러니까 이게 그 우리가 얘기하는 그 연투가 혹사 이 개념이 뭐냐면 150개를 던지겠다고 혹사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150개를 투구를 하고 며칠 정도에 이 150개를 투구한 거를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을 줬느냐 못 줬느냐거든요. 근데 하루 뭐 1이닝 던졌다고 해가지고 5일을 계속 나갔어요. 그럼 이건 어쨌든 연투인데 그렇죠. 워밍업 때 투구수가 몇 개가 나올지 모르잖아요. 보통 연습할 때 아무리 적어도 한 20-30개는 전력 투구를 하니까. 그렇죠. 그러면 1이닝 던지기 위해서 밖에 불펜에서 대기하면서 워밍업 할 때 20-30개 던진 투구는 포함이 돼야죠. 그것도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5일을 던졌으면 5일 연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휴식일이 없는 거죠. 일주일에 하루 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사실 롯데자이언츠가 한창 또 이제 순위 싸움에서 좀 하락세를 겪을 때 제가 가장 이제 좀 의아했었던 게 어쨌든 불펜에서 몸 풀고 올라왔는데 안타 하나 맞았다고 교체하고 볼넷 하나 내줬다고 교체하고 그래서 막 투구수가 2개인데 교체되고 막 0이닝, 그러니까 아웃 카운트를 못 잡은 거죠. 0이닝 교체되는 케이스들도 되게 많이 봤는데 제가 그러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아니 이러면은 불펜에서 몸 풀면서 던진 공이 더 많겠어요. 이런 얘기를 드렸는데 사실은 뭐 그런 상황들이 좀 맞죠? 많이 있었다는 진짜 거죠. 맞죠. 그렇습니다. 지금 뭐 KSJ님께서 8월 1주차 롯데 가을 야구의 확률이 93.6%였는데 이 6.4%를 기어코 달성할 줄은 몰랐다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저희가 이제 두 번째 주제에서 롯데 이야기 좀 자세하게 나눠보도록 할 테니까 롯데팬 여러분들께서도 이게 좀 시즌이 거의 막바지를 향해 가는 가운데 왜 이렇게 된 것일까에 대한 그 고찰이 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시간이 있어야지만 또 내년에 다시 한번 또 가을 야구를 노려볼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 얘기도 저희가 좀 이따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저희가 이 첫 번째 주제를 앞두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장무원님께서 이런 질문하셨네요. 조용준 위원님 1위 전쟁 관전 포인트 집어주실 수 있을까요? 하셨는데 지금 LG와 하나가 계속 3게임 차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모두 다 아시다시피 지금 하나와 LG의 시리즈가 26일부터 26, 금, 토, 일이죠. 26, 27, 28 이렇게 3연전이 좀 남아있는 상황인데 이 결과에 따라서 이 수입을 만약에 하나가 가져가게 된다면 순위가 또 뒤집힐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뭐 수입하는 게 사실 쉽지는 않잖아요. 쉽지는 않죠. 그렇죠. 근데 만에 하나 뭐 한다고 하면 그렇죠. 뒤집어질 수 있는 충분한 이제 뭐 그건 그 순위차는 되는데 제가 이 게임도 되게 재밌는 게 정말 어떻게 보면 창과 방패의 대결. 오, 창과 방패 대결이다. 하나는 정말 좋은 투수진 거. 마운드가 또 공격 쪽에서 또 1위를 달리고 있는 LG와. 근데 LG 제가 올해 초에도 그랬지만 LG는 사실 두루 갇혀 있어요. 그렇죠. 사실 뭐 창만 있는 팀이 아니라 여기는 방패로도 있고, 때릴 수 있고 두루 그렇죠? 갇혀 있는 팀이고 하나 같은 경우는 사실 공격 쪽에서는 좀 업앤다운이 있으니까. 그랬죠. 네. 뭐
결국엔 투수 노림이지만 재미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화가 최근에 그래도 이제 노시환 선수가 좀 살아났다라는 점이 다행이기는 하겠습니다만 요 3연전 진짜 결과를 좀 알 수는 없지만 LG 입장에서 좀 부담이 덜할 것 같아요. 한 경기만 잡아도 그래도 좀 이제 우위를 점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선수단에게 있어서도 좀 여유가 좀 생기겠죠. 없죠. 없어요. 없죠. 아예 없어요. 그럼요. 무조건 이겨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니까 이거는 뭐 매 경기 할 때 선수들이 지려고 게임 하지는 않아요. 그렇죠. 무조건 뭐 어떤 게임이 됐든 최선을 다하고 이기려고 하기 때문에 또 이제 하나도 마찬가지로 정말 모든 걸 다 쏟아부어서 붙을 거 아니에요. 네네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정말 뭐 재밌는 게임이 될 것 같긴 합니다. 두 총력전을 팀 갈 것 다 같으니까. 이제 네네네. 뭐 허술하게 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죠, 마음가짐 그렇죠. 자체도 네. 이제 다를 것이다. 남다를 것이다. 이런 얘기를 또 해주셨습니다. 어쨌든 요 하나와의 시리즈 저희가 나중에도 같이 한번 또 이야기 나눠볼 수 있는 시간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일단 저희가 첫 번째 주제는 좀 그렇습니다. 이게 김건우 선수의 또 인생투 이야기와 함께 또 이제 기아 타이거즈에 대한 이야기도 저희가 같이 한번 좀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SSG의 김건우 선수가 인생투를 또 선보였습니다. 기아 타선을 탈삼진 엄청 많이 잡아냈죠. 커리어 최고의 투구를 보여줬고요. 기아는 사실상 어제 경기 패배로 가을 야구에서 멀어진 상황이 됐습니다. 김건우 선수가 6회 1사까지 단 하나의 안타도 허용하지 않았고요. 최고 149의 직구 그리고 체인지업 슬라이더 커브 섞어 던지면서 기아 타자들을 속수무책으로 묶었습니다. 12개의 탈삼진을 기록을 했는데 개인 최다이자 올 시즌 국내 투수 한 경기 최다 기록과 또 타이라고 합니다. 1회부터 삼진 정말 많이 잡아냈고요. 위기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이 자신 있게 또 승부를 했는데 어제 경기에서 사실 김건우 선수 그동안 이제 기대주기는 했습니다만 두각을 많이 또 드러내지는 못하다가 어제 경기에서 진짜 좀 완벽히 달라진 모습 보여줬습니다. 위원님께서 보시기에는 어느 부분이 좀 제일 좋으셨는지 요걸 좀 여쭤보고 싶어요. 아니 일단은 뭐 김건우 선수가 21년도 1차 지명 선수기 때문에 네네. 이 선수의 실력은 어느 정도 그래도 인정은 좀 받고 있죠. 네, 잘하는 선수기 때문에 1차 지명을 받았을 거고 이제 문제는 저는 적응 문제가 제일 크거든요. 적응 문제가 제일 큰데 사실 이 김건우 선수 같은 경우는 뭐 많이 부상도 많았었고 또 군복무도 갔다 왔고 이제는 뭐 야구 쪽으로 좀 전념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만들어져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만약에 사람들이 어떤 자리를 딱 가는데 이 자리가 내가 불편한 자리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있고 이 자리는 내가 좀 편해 그런 자리가 분명히 있듯이 선수들도 그런 상황이 있어요. 내가 특히 어린 선수였잖아요. 어린 선수기 때문에 이 팀에 딱 들어갔을 때 나를 편안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있고 아무리 옆에서 편안하게 해주더라도 기가 대선배들이고 다 그러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거기에 주눅 들어서 좀 또 기가 죽는 선수도 좀 있거든요. 근데 아마 어린 선수였기 때문에 처음에 들어갔을 때부터 되게 막 당당하게 할 수 있는 선수들이 생각보다 많지는 않아요. 그런 부분들을 보면은 이제 벌써 4년 이제 입단하고 나서 4년 그쵸. 정도 됐으니까 어느 정도는 좀 적응을 좀 하지 않았을까. 이제 친해지기도 했었고 팀 분위기 돌아가는 것도 좀 많이 알았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보통 선수들이 26, 7 정도 돼야지 이제 어느 정도 쭉쭉쭉 이렇게 치고 올라오는 그림들이 그려지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직장 생활이랑 사실 똑같은 것 같아요. 그렇죠. 처음 들어가서 뭐 업무 적응하고 이러면은 정신도 없고 눈치도 보이고 이제 자기 역량을 발휘하기 좀 어려운 상황이지만 조금 적응하고 이제 몇 년 차 돼가지고 이제 어떻게 돌아가는지 좀 알고 또 이제 서로 얼굴들도 알고 이러면은 본인이 가진 거를 또 제대로 보여줄 수 있는 그 분위기, 이 환경이 좀 마련이 되어 있다라는 생각도 좀 드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다가 사실 SSG가 최근에 성적과 리빌딩이라는 또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고 있는 그런 중이기 때문에 김건우 선수가 이렇게 선발진에 한 자리 딱 자리 잡아 준다면 앞으로도 정말 큰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김건우 선수 2021년 SK 1차 지명으로 입단을 했습니다만 부상과 재구 불안 때문에 자리를 잡지 못하고 군복무와 재활로 시간을 허비를 했습니다. 이 군복무를 통해서 또 나아지는 선수들이 요즘엔 굉장히 좀 많더라고요. 특히 이제 부상 때문에 그 제대로 된 훈련을 못하고 재활을 오랫동안 하면서 그 시기에 어떻게 보면은 자연 치유죠. 군대를 가서 그 시간 동안에 쉬게 됐잖아요. 몸도 좀 쉬고. 쉬게 되면은 좀 어떻게 보면 몸은 정상적으로 컨디션은 돌아올 수 있죠. 다시 복귀했을 때 다시 몸 끌어올리는 게 일이긴 하지만 어쨌거나 이제 점점점 더
그 이렇게 근육이랑 뼈랑 이런 게 더 탄탄해지고 단단해지고 이런 나이가 이제 된 거죠. 지금. 그렇죠. 네. 그러니까 남자들이 사실 20대 한 중반에서 한 27, 8? 네. 그때까지가 어떻게 보면 가장 신체 능력이 좋을 때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딱 그 시기를 이제 맞았으니까. 그렇습니다. 우리터님께서도 드디어 찾았다 사선발. 그리고 돌비수님 SSG는 어디서 저런 투수들이 계속 나타나는 거냐 이렇게 또 부러움을 나타내 주셨고요. 정무적 감각님께서도 5.1이닝밖에 안 던졌는데 삼진이 12개나 또 이제 기록을 했다고 놀라셨습니다. 투구수도 77개였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더 길게 끌고 간다면 더 갈 수 있었던 그런 상황이긴 하지만 이렇게 또 세 바퀴가 돌기 전에 이렇게 바꿔준 것도 어쨌든 좀 좋았던 포인트였던 것 같습니다. 시즌 초반에도 제구가 흔들리면서 1군과 2군을 오가기는 했습니다만 어제는 정말 달랐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볼넷으로 무너질 상황에서도 침착하게 또 타자를 삼진으로 잡아내면서 달라진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었는데 이 가능성을 실전에서 증명했다라는 평가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제구 때문에 문제를 겪었던 선수가 이렇게 삼진을 좀 많이 잡아낼 수 있었던 거 이게 좀 자신감적인 측면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자신감도 그렇고 일단은 뭐 항상 제구가 뭐 이렇게 들쑥날쑥하는 선수들도 이렇게 0점이 잡히는 날은 굉장히 무섭습니다. 긁히는 네. 날이라고 그렇죠,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어제 같은 경우에 이제 김건우 선수가 제대로 또 긁히는 날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반면에 이제 기아 이야기를 해봐야 되겠죠. 김건우 선수의 공 앞에서 완전히 묶였습니다. 지금 이제 김년님께서 요즘 기아가 못해요. 요즘 기본이 10개 이상 삼진 당합니다. 이런 얘기. 기본이 10개 이상이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위스덤, 뭐 박찬호, 김선빈 등등 주축 타자들이 또 줄줄이 삼진으로 물러나면서 공격의 흐름을 만들지 못하고요. 5대0으로 완패당하고 말았습니다. 시즌 전적이 62승 3무 71패인데요. 이날 KT가 승리하면서 승차는 이제 6경기까지 벌어졌습니다. 사실상 포스트 시즌 경쟁에서 탈락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순위표에서도 8위에 지금 머물러 있는 그런 상황인데 승률이 4할 6푼 6리입니다. 사실 기아 타이거즈가 이 선수단 분위기도 지금 좀 침체되어 있고 팬분들께서도 뭐 예매 취소하고 뭐 이런 경우들도 굉장히 많이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이제 기아 타이거즈 경기 보려면 진짜 예매 전쟁이 있었던 것과 달리 시즌 막판으로 향해 갈수록 이 실망이 좀 커져가고 있고 또 이제 감독에 대한 이범호 감독에 대한 또 비난도 굉장히 좀 많이 있는 것 같고 또 이제 아쉬운 성적이죠. 사실은 기아가 올 시즌 시작하기 전에 압도적인 1강이다라는 평가를 많이 받았습니다만 결국은 시즌을 이렇게 8위로 마감할 것이 좀 유력해졌습니다. 지금 순위상으로 봤을 때 어떤 문제가 좀 있었을까요? 전체적으로. 글쎄요. 일단은 뭐 선수들이 작년만큼 이렇게 뭉치지 못했다라는 느낌도 좀 들고 그리고 뭐 안 되는데 이유가 있겠어요. 여러 가지 정말 많은 문제들이 있으니까 잘 안 되는 거고. 그렇죠. 네, 뭐 어떤 거 한두 개를 꼬집어봐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저는 그래도 이제 가장 큰 이 비중을 차지한다고 하는 거는 이제 부상이 아닐까. 그렇죠. 특히, 부상도 많고. 특히 또 이제 김도영 선수의 이탈이 또 제일 좀 크지 않겠습니까? 지난해 이제 MVP까지 했었던 주축 타자가 빠졌다라는 게 좀 큰 영향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 이게 위원님께서도 가장 항상 또 이제 성적이 좋았었던 현대에서 좀 오래 뛰셨잖아요. 네네. 이제 그랬을 때 뭐 다음 시즌에 전년도만큼의 성적을 거두지 못했을 때도 분명히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좀 어떤가요? 근데 이게 있어요. 네. 팀 안에 강팀들을 보면은 그러니까 이게 뭐 한 시즌 우승하고 기아처럼 이제 한 시즌 우승하고 훅 떨어지는 이런 게 아니라 계속 상위권에 있는 팀들은 네. 일단은 뭐 그 팀 안에서 이 선수가 부상으로 빠졌을 경우에 이 선수를 대체할 수 있는 선수들이 팜이 되게 넓어요. 좋아요. 훈련 그 선수층 명이 되게 넓은데 네. 일단은 기아는 그런 부분 그러니까 뒤에서 백업으로 이 선수가 빠졌을 때 그 자리를 메꿔주기 위한 이 선수들이 많이 좀 없었던 부족하지 것 같아요. 않았나. 네, 그리고 그런 부분을 통해서 또 영입을 해왔는데 사실상 기대를 했던 선수들이 또 그 기대치에 못 미쳤고 그렇죠. 네, 그런 부분들이 좀 지금 현재 기아의 상태가 아니었나. 그렇습니다. 이게 잠시 한 7월쯤이었죠. 이제 기아가 좀 상승세를 탈 때는 이제 한평에서 올라온 선수들이 좀 이제 새로운 활력소가 좀 되어줬었던 때도 있기는 했었습니다만 오히려 이게 저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주축 선수들이 돌아와서 부상에서 돌아와서 제 역할을 못 해준 그 순간들도 좀 분명히 있었다고 보거든요. 부상에서 컴백하자마자 바로 좋아질 수는 없죠. 게임을 통해서 조금씩 다시 회복을 하는 단계가 거치게 되는데 아마 이제 여러 가지에서 잘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팀이 무너질 때는 네. 책임감도 있어요. 내가 해내야 돼. 여기서 내가 해야 돼. 이런
부분들도 분명히 있고 좋은 팀들은 정말 톱니바퀴처럼 뭐 누가 해주면 누가 받쳐주고 이게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데 네. 안 되는 팀들은 누구 한 명은 되게 잘해요. 근데 나머지에서 또 못 받쳐주고 또 누구 한 명은 잘하는데 또 나머지에서 못 받쳐주고 이게 이런 엇박자가 부분들이, 난다는 이런 부분들이 거죠. 되게 많죠. 그렇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블루즈님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기아도 주축 선수단 연령대가 높죠. 나성빈, 김선빈, 최영우, 김태군, 양현종 등등 이제 슬슬 데뷔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시즌 막판이다 보니까 또 이제 가을 야구도 좀 멀어지다 보니까 기아도 젊은 선수들 좀 기용 비중이 좀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랬을 때 이제 내년 생각도 안 해볼 수는 없겠습니다. 기아 타이거즈 올해 지난해와는 정말 딴판의 성적표를 또 들게 됐는데 내년에는 좀 다시 반등할 수 있을까요, 위원님? 일단은 뭐 이범호 감독이 이제 정말 빡세게 하겠다. 빡세게 하겠다. 네, 이렇게 발표를 했으니까 또 어떻게 풀어가는지 지켜봐야죠. 그러니까 이게 좀 시행착오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이범호 감독이 지난해 우승하고 사실은 이제 자율훈련 이야기를 좀 많이 했잖아요. 올 시즌 앞두고 나서 이제 선수들 또 자율훈련하면서 또 이제 체력 관리를 좀 알아서 좀 잘 하게 이렇게 좀 맡겨놨던 부분인데 이게 올해는 빡세게 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상 올해의 실패를 좀 이제 인정하는 것처럼 좀 들리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가 그 지도자를 할 때도 항상 얘기를 해요. 코치들도 네네. 10명을 가르친 사람과 100명을 가르친 사람과 1000명을 가르친 사람은 다르다 그러거든요. 지도자들도. 그러니까 경험이라는 게 무시 못하는데 이제 뭐 이범호 감독도 감독을 1년, 2년, 3년 차 계속 넘어가면서부터 더 많은 걸 보게 되고 느끼게 되고 하다 보면 이제 본인의 그런 어떤 감독으로서의 이런 게 딱 만들어지겠죠. 이제 본인만의 스타일이 어느 정도까지 풀어줄 것이냐, 아니면 그렇죠. 어느 정도까지 이제 잡고 선수들을 훈련을 시킬 것이냐, 이런 디테일적인 부분들도 앞으로 좀 더 좀 쌓아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또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정부적 관광이 한평 타이거즈, 뭐 상동 자이언츠 찬양할 때 이 선수들만 믿고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그때 주축 선수들이 빨리빨리 복귀했어야 됩니다. 그 선수들은 풀시즌을 소화 가능한 선수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 선수들 믿고 찬양할 게 아니라 그저 버틸 뿐이었다라는 걸 또 생각을 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결국에는 시즌 끝까지 혹은 좋은 성적을 내줘야 되는 선수들이 궤도에 오르지 못한 게 가장 좀 아쉬운 부분이 아니었나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는 것 같네요. 이런 얘기도 좀 있습니다. SSG 스칸 야리니님께서 어렵다, 자율이냐 빡세게냐, 그냥 적당히가 좋기는 한데 그게 제일 고민일 듯 하네요. 이런 얘기 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이제 학생들을 이제 가르치고 있는 입장에서 이제 감독의 이제 직함을 이제 달고 하고 계신 입장에서 어떤 게 좀 맞는 것 같으세요? 이게 정말 어렵죠. 저는 사실 약간 좀 원하는 스타일은 자율 쪽에 더 가까워요. 자율 쪽에 가깝다. 그리고 그냥 올라오는 선수들만 거의 열심히, 그러니까 모든 선수들을 다 열심히 가르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힘드니까 사실 열심히 하는 친구들은 열심히 하게 옆에서 서포트 해주면 되는데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거는 안 하려고 못 따라오는 선수들까지 끌고 가려다 보면은 오히려 잘하고 열심히 하고 잘하고 있는 선수들한테도 피해가 갈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죠. 네. 그러니까 그냥 정말 할 사람들만 딱 끌고 가면 되는데 이게 되게 잔인한 거죠. 따지면. 그러니까 지금 뭐 자율야구 말은 자율야구지만 이게 사실상 되게 쉽지는 않아요. 그 자율야구라는 게.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각각 선수들의 노력과 또 끈기가 중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까지 또 해주셨습니다. 자율도 결국 시스템이 마련이 된 구단에서나 맞물려서 돌아가는 거다라는 얘기까지 해주셨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만큼 많아야 돼요. 많아야 돼요. 좋은 선수들이 많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되게 잔인하죠. 뭐 사자가 저기 던져가지고 귀에 오르는 새끼만 챙겨가듯이. 그쵸, 네. 그냥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냅두고 잘하는 선수들만 같이 가면 되는데 사실 프로야구 시스템상 고액 연봉을 받고 있는 선수들을 실력이 좀 떨어진다고 뭐 기용을 안 쓸 수가 없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은 사실 쉽지는 않아요. 그렇습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 뭐 다른 분들께서도 말씀해주고 계시지만 그래서 이 팀 문화, 이 팀 분위기, 이런 것들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선수들 다 풀어져 있는 것 같아도 할 선수들 하고 또 이제 고참 선수들이 다 분위기를 이끌어서 다 하는 분위기로 가게 되는 게 결과적으로는 그게 또 자율야구의 궁극적으로 또 좋은 그런 방향성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드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어제 경기 희비가 완전히 갈렸죠. 김건우 선수는 인생투로 자신의 커리어에 한 획을 그었고 내년에도 또 이제 활약을 기대할 수 있는 혹은 이제 가을 야구에서도 역할을 저희가 찾을 수 있는 그런 이제 경기였다고 한다면 이제 기아 같은 경우에 좀
어려워졌다. 시즌이 좀 어려워졌다. 가을 야구 희망이 좀 끊겼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뼈아픈 밤을 또 보냈다고 생각이 드는데 올해 이 실패를 좀 잘 발판 삼아서 내년에는 좀 보완을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 생각이 좀 드네요. 자, 이렇게 좀 저희가 첫 번째 주제를 좀 마무리를 좀 지어봤고요. 이런 질문도 있습니다. 지금 이제 그런 의미에서 SSG는 노경은 선수가 또 좋은 모범이 되지 않을까요? 이런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이 팀에서 자, 예전에 이제 위원님께 들어갔던 게 김수경 선수 진짜 좋은 롤모델이었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팀에 자기는 사실 뭐 힘들고 지치고 피곤하고 이러면 안 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선배 혹은 이제 롤모델이 될 만한 좋은 선수 있으면 이게 정말 여러 선수들에게 이제 시너지 효과가 날 것 같아요. 그렇죠. 당연하게도. 일단, 어떻게 바람직한 선수들을 봤을 때 나도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할 거고 저도 뭐 김수경 선수가 동기지만 지금도 그래요. 어디 가서 얘기를 하면 나는 정말 수경이 같은 선수로 다시 태어나고 싶다는 얘기를 해요. 진짜로. 나는 왜 저렇게 성격이 나도 저렇게 참고 하면 될 것 같은데 어느 정도는 영향을 받게 되거든요. 정말 딱 보면은 되게 그냥 범생 그냥 이게 딱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저도 위원님께서 이제 예전에도 김수경 선수 이제 칭찬하셨을 때 진짜 남들 다 하기 싫어하는 것들 혼자서 되게 묵묵히 한다고 이제 99명의 배짱이와 1명의 개미라고 하셨나요? 그죠? 맞죠? 네, 뚜렷하게 기억이 나는데 그런 선수 하나만 있더라도 사실은 99명의 배짱에도 거기를 또 이제 따라갈 수가 있겠다는. 그러니까 이런 선수들은 그러면 선수 생활 좀 오래 하는 이유가 있는 거네요. 선수 생활도 오래 하기도 하는데 일단은 이제 뭐 나중에 지도자로서의 그런 영향력도 또 가죠. 좋은 선수, 좋은 그런 본보기를 갖고 있고 좋은 성향을 가지고 있는 선수들이면 나중에 꼭 보니까 어디 가서도 지도자를 하고 있고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럼 본보기가 되는 선수와 나이 들었다고 재계약하나 롯데 뭐 이런 얘기를 해주셨습니다만 이게 결국에는 이 여러 베테랑 선수들 그리고 또 이제 이 신인 선수들 그리고 그 가운데 있는 선수들 전부 다 조화가 또 잘 이루어져야 되는 것 같아요. 어디 하나만 또 이제 두드러진다고 되는 문제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들기는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또 저희가 사이소통 다른 이야기 좀 한번 나눠봤고요. 이제 두 번째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역시 여기도 이제 순위 경쟁 이야기. 또 저희가 아까 오프닝 때 잠깐 말씀드리기는 했습니다만 좀 더 자세하게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KT는 막판 이제 중요한 길목에서 승리를 챙기면서 가을 야구 막차에 바짝 다가설 수 있었는데요. 반면에 롯데는 또다시 무너지면서 가을 야구 여기도 사실은 좀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오원석 선수가 무려 8번 만에 시즌 11승을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6.1이닝 동안 6피안타, 사사구 없었고요. 삼진도 7개 잡아내면서 무실점, 키움 타선을 꽁꽁 틀어 막았는데요. 전반기에 10승 또 달성을 일찍 했는데 무려 2달 가까이 또 승리가 없었습니다. 값진 승리까지 선물할 수가 있었고요. 감독의 믿음에 답한 그런 경기였습니다. 사실 이렇게 승운이 안 따라주는 기간이 또 있기도 한 것 같아요. 거의 2달 동안 전반기에만 10승을 거둬놓고 2달 동안 승리가 없었다라는 게 사실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동안 못 던진 게 아닌데. 뭐 승리도 어떻게 보면은 운도 좋아야 되고 내가 잘 던지는 거는 뭐 첫 번째 기본이고 그 다음에 또 타자들의 배팅이 그날 또 터져 주느냐 안 터져 주느냐 이게 또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뭐 배팅이야 어제 10점 냈다 그래서 오늘 또 10점 내라는 법은 없고. 어제 10점 내고 오늘도 뭐 안타도 제대로 못 치고 끝날 수도 있는 그런 게 공격이니까. 그러니까 투수는 믿어도 공격은 믿지 말라 그러거든요. 그렇죠.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운이 어떻게 보면 좀 안 따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선수들 입장에서도 사실 뭐 매 경기 잘 쳐주고 싶고 매 경기 선발 투수들한테 승리 뭐 선물해주고 싶고 하지만 득점 지원 해주고 싶고 하지만 이게 또 이 타격이라는 게 또 사이클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오원석 선수 경기에만 오늘은 안 쳐야겠다 이러는 것도 아닐 텐데 참 그동안 좀 운이 안 따라줬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오원석 선수도 아까 이제 댓글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올 시즌에 SSG에서 KT로 넘어가서 이제 10승도 달성하고 이제 11승까지도 또 이렇게 수확을 할 수가 있었는데 이것도 역시 좀 환경이 좀 변하고 그렇죠. 이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지훈련을 가면 우리가 선수들이 왜 국내에서도 전지훈련을 갈 수 있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왜 굳이 해외로 전지훈련을 가느냐? 그러니까 프로들은 당연히 이제 따뜻한 나라 그리고 돈이 이 투자가 되니까. 그렇죠. 학생 야구도 같은 경우도 요즘에 전지훈련 많이 가죠. 많이 가죠. 근데 좋은 점이 뭐냐면 왜 이렇게 환경이 바뀌면 마음가짐이 나 진짜 여기서 열심히 할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약속의 땅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 것처럼 그 전지훈련 가면은 벌써 흙 냄새가 달라요. 구장 나가면 흙 냄새랑 이 맞는 기온이라든가 이런 분위기가
야 이거 진짜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라는 그런 게 동기부여가 있어요. 되는군요. 동기부여가 네. 100% 돼요. 그래서 여기서 똑같이 환경이 바뀌지 않고 똑같이 훈련하면 어제 했던 것처럼 오늘도 내일도. 근데 이게 전주훈련 가는 것처럼 이 팀도 마찬가지로 바뀌었을 경우에 그런 분위기가 나한테는 득이 될지 실이 될지는 모르지만 네. 어쨌든 오원석 선수한테는 뭐 득이 된 것 같습니다. 그 결과적으로는 오원석 선수도 SSG에서 정말 기회를 많이 받았습니다만 이제 두각을 드러내지는 못했잖아요. 이제 좀 기대보다는 아쉬운 그런 모습이었는데 이게 환경이 딱 바뀌었을 때 KT라는 팀이 본인에게 진짜 잘 맞는 그런 팀 분위기였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게 계속 한 구단에서 좀 오래 뛰다 보면은 좀 매너리즘에 빠지는 경우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뭐 오원석 선수가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고. 네네. 근데 솔직히 한 구단에 오래 있는 게 사실 좋기는 좋죠. 하죠, 그죠? 프랜차이즈가. 근데 이제 여러 팀을 돌아다니다 보면은 그것 또한 그러니까 한 팀 정도, 뭐 제가 볼 때 한 두 팀에서 많게는 세 팀 정도에서 프로 생활을 해보는 거는 나쁘진 않다고 봐요. 근데 또 그 이상의 팀들하고 트레이드 되면은 이것 또한 또 이 선수가 정착하지 못하지 않을까. 아, 너무 많이 돌아다니다 네네네네. 보면 그것도 이제 적응의 어려움을 또 겪을 수가 있다. 흔히 얘기하는 전이맨이 되는 거죠. 되면은 좀 그럴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오원석 선수 이제 올 시즌에 진짜 제대로 또 두각을 드러냈습니다. 이제 선발진의 주축 한 축으로 또 이제 자리를 잡았는데 어제 경기 타선도 또 초반부터 터졌죠. 1회부터 강백호 선수의 적시타, 장성우의 희생플라이로 기선제압에 성공을 했고요. 5회에는 김민혁, 김상수 안타에 이어서 상대 수비 실책이 나오면서 3점까지 추가할 수가 있었습니다. 7회에도 여전히 또 타점을 축축축 보태면서 투타 모두 완벽했던 경기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이 승리로 KT는 69승 66패 3무 3연승 날리면서 6위 롯데와의 격차를 2.5경기까지 또 벌렸습니다. 남은 경기를 감안했을 땐 사실상 포스트 시즌 티켓을 눈앞에 두고 있고 이제 관건은 이제 3위, 4위까지 이제 노릴 수 있겠느냐 요 차이가 좀 있겠죠. 초반 부진에도 불구하고 막판에 또 집중력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점이 참 돋보이는 것 같은데 우르이터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KT는 대단해요. 밑에 있다가 가을만 되면 순위권에 올라와 있다. 이게 사실 매번 이러잖아요. 왜 그런 걸까요? 정말 신기해요. 네. 저도 신기한 게 분명히 제가 KT가 이 지난번에 제가 왔을 때 분명히 순위가 지금 5위까지는 최소 못해도 5위까지는 떨어질 거고 그 이하도 떨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일정이 그래서 일정이 좀 어려워서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어려운 일정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쨌거나 지금 뭐 순위가 하나 내려가긴 했어요. 근데 0.5경기 차고 너무 지금 이 잘하는 팀들하고 상대하면서 제가 볼 때는 되게 엄청 잘 지키고 있다라는 밀리지 않는. 절대 밀리지 않고 지금 잘 버틴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이게 KT가 사실 저 지난해에는 더 심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진짜 뭐 꼴찌까지 찍어보고 그런 다음에 진짜 엄청난 상승세를 또 이뤄냈는데 이런 팀들 같은 경우에는 좀 어떤 뭐 선수단의 분위기라든지 아니면은 좀 뭔가 DNA가 있는 걸까요? 왜 이렇게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물론 이제 후반기에 이게 쫙 치고 올라오는 게 너무너무 이제 좋지만 이런 이 전력을 가지고 있는 팀이 왜 전반기에는 또 좀 약간 헤매는 걸까? 이런 생각도 좀 드는 것 같고. 이건 체력적인 문제도 있는데 근데 사실 모두 비슷한 상황이거든요. 네. 근데 저도 이거는 좀 의문이에요. 이거는 네. 좀 연구를 해봐야 되지 않나. 그러게요. 그냥 뭐 가을만 되면 잘할까. 좀비 같은 팀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다. 이제 이 상식적으로 잘 이해가 안 될 때에는 저 팀은 원래 저런 팀이야. 약간 이렇게 생각하는 게 더 편하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탈이 날 것 같으면서도 꾸역꾸역 올라가는 신기한 팀이다. 올해 가을 힘들다. 매년 예측하는데 다 깨버린다고 돌비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올해는 또 밑에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또 5위권에 계속 또 붙어있는 느낌이었어요. 사랑둥이님께서도 잘 짚어주셨습니다. KT가 정말 강팀이기는 하고 감독도 대단하기는 합니다. 타팀 팬으로서 존경스러울 정도입니다. 제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 이강철 감독님이 어쨌든 이제 KT를 맡은 이후에 뭐 당연히 우승도 시키셨고 꾸준히 가을 야구를 이제 가는 그런 팀이지만 이 꾸준한 강팀 혹은 이제 꾸준히 가을 야구를 나가는 팀도 사실 그 속에서는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선수들 뭐 다 노력하죠. 우승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하지만 그 안에 이제 뭐 잘 되고 안 되고의 차이가 있겠죠. 근데 제가 볼 때 뭐 KT가 이강철 감독님의 영향도 좀 있을 것 같아요. 되게 인자하시잖아요. 네. 말씀도 잘하시고 좋고 묵직하고. 근데 제가 볼 때 선수들이 저 이제 현대 때 김재박 감독님 밑에 있을 때처럼 네. 약간 좀 그런
향기가 있어요. 네, 조용하게 이렇게 지켜보면서 그리고 항상 표정이 밝아요. 아, 그렇죠. 미소 띠면서 항상 그렇죠. 말씀하시잖아요. 이강철 감독이 화 잘 안 내시잖아요, 그죠? 항상 웃으시면서. 그러니까 선수들도 조금 또 편하게 이렇게 경기를 할 수 있는 게 어떻게 보면은 이 원동력이 아닐까. 선수단도 뭐 성적이 만약에 안 좋을 때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올라갈 팀이야. 약간 이런 이제 믿음이 좀 서로 있는 게 아닐까. 여유가 있다. 그렇습니다. 네네. 죄송합니다. 반면에 이제 롯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추락의 연속입니다. NC에 2대4로 패배하면서 선발 박세웅 선수는 좋은 모습 보여줬습니다만 불펜이 또 흔들렸죠. 최준용, 정철원에 이어서 나온 구원진이 실점을 허용하면서 패배의 책임을 가져가게 됐습니다. 이달 들어서 선발승이 하나도 없었고요. 거기에다가 지금 이제 9월 달이죠. 9월 승률이 제가 알기로는 롯데가 제일 낮은 걸로 또 알고 있습니다. 어제 경기에서도 결국에는 이제 박세웅 선수 5.1이닝 동안 1실점 잘 던져줬습니다만 최준용과 정철원 선수가 좀 연달아서 또 무너진 장면이 좀 아쉬웠는데 이게 사실 최준용 선수도 올 시즌에 46경기 나왔고 정철원 선수 같은 경우에도 72경기 나왔고 또 그리고 이게 사실 지고 있는 경기잖아요. 2대4로 뒤져 있는 그런 상황에서도 결국에는 또 정현수 선수가 등판하는 그런 상황이 연출이 또 됐습니다. 이 올 시즌에 어쨌든 전반기까지는 참 3위로 잘 버티고 있다가 롯데가 이렇게 추락한 원인 뭐 저희가 여러 번 짚어보기는 했습니다만 이 조용준 위원님께도 한번 좀 여쭤봐야 되겠죠. 조용준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롯데의 추락 원인 좀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진짜 저는 이런 질문 받으면 제일 어려운 게 어렵죠. 네. 뭐 한두 가지가 아니겠지만 네. 그렇죠. 너무 많잖아요. 그리고 일단 그 아까 저기도 누가 이렇게 댓글로 남겨주셨는데 체력적인 부분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체력적인 저희가 우스갯소리로 네. 뭐 DTD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초반에 그렇게 좋았던 그런 모습들을 네. 시즌 막판까지 유지를 해야 되는데 이제 그게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초반에 뭐 한 3할 치고 뭐 2점대, 3점대 찍던 선수들이 네. 후반 돼 가지고 갑자기 2할 때 치고 있고 방울도 계속 올라가고 올라가고 있고. 있고. 그러면은 이거는 뭐 누구를 탓할 수는 없잖아요. 체력적인 부분들도 있고 그 장시간 동안의 그런 유지를 못 해낸 게 결국에는 선수 본인들이지 이거를 뭐 누구한테 어떻게 전가시키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니까. 네. 저 같은 비전문가가 보더라도 롯데 불펜이 좀 지쳐 보이더라고요. 뭐 은평구 트윈스님께서 이런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참 거기다가 저는 이제 롯데 선수단이 어쨌든 좀 젊은 선수 위주로 좀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 시즌을 쭉 나면서 체력 관리 하는 것도 사실은 이 저연차 선수들은 참 어렵겠다는 생각도 좀 들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제일 큰 문제가 일단은 풀 시즌을 소화해 본 선수들은 알아요. 이제 이 한 시즌을 어떻게 끌어가야 된다라는 걸 아는데 지난번에 이제 비슷한 얘기를 한번 했었죠. 네. 그런 얘기를 선수들이 아직 전체적으로 젊고 이런 거는 제가 볼 때 이거는 근데 일단 시간이 지나면 이건 오히려 플러스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라 롯데 팬분들은 뭐 좀 기다려봐도 되지 않을까. 근데 이제 롯데 팬분들 입장에서는 아니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냐. 올해는 진짜 가는 줄 알았다. 이런 말씀들이 좀 자동으로 나올 것 같아요, 사실. 올해 모든 사람들이 야구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다 롯데가 무조건 간다로 점 찍었었죠. 그렇죠, 사실은. 이렇게 추락할지는 모르고. 야, 3위에서 이게 지금 6위까지 떨어져가지고 가을 야구를 못 갈 거라고는 진짜 생각한 사람들이 얼마 없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어제 경기 이제 윤동희 선수가 홈런 포함해서 2안타 2득점 좋은 활약 펼쳐줬고요. 전준우 선수도 3안타를 기록을 했지만 테이블 세터인 황성빈 선수와 고승민 선수가 침묵을 했습니다. 득점 루트가 끊기면서 결정적인 한 방에 좀 부족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팀 분위기도 역시 무겁게 가라앉고 있는데요. 시즌 막판 들어서 연패와 부진 겹치면서 사실상 이제 자력으로는 가을 야구가 힘들어진 그런 상황입니다. 다른 팀들 일단 남은 6경기에서 전승 거둔다는 가정하에 다른 팀들이 좀 고꾸라져야지만 이제 막차를 탈 수 있어 보이는 그런 상황이고요. 최근 11경기에서 3승 8패라는 아까 말씀드렸죠. 이게 9월달 10개 구단 중에 가장 나쁜 승률이라고 합니다. 불펜 불안도 여전하고 타선은 윤동희, 전준호 등등 몇몇 선수들만 살아나고 있고 팀 전체 득점력이 좀 떨어지는 총체적 난국이라는 그런 상황인데 8년 연속 가을 야구 실패가 지금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시즌 초반부터 반등을 강조했습니다만 시즌 막판에 또 완전히 또 밀리면서 팬들의 실망감도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태형 감독님의 2년차 시즌이기 때문에 올해는 좀 다를 것이다 라는 이제 기대감이 컸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좀 실패로 끝이 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김태형 감독님도 좀 안 되는 게 좀 있네요. 그죠? 그렇게요. 저도
야, 이게 롯데가 올해 지금 팀 이 운영, 그러니까 이 경기 운영 방식을 보면은 네. 조금 뭐 투수 교체도 좀 많고 잦고 그러다 보니까 선수들의 이런 데미지나 이 휴식 일정이 정확하게 안 잡히니까 체력 관리라든지 이런 것들 체력 관리도 그렇고 여러 가지 부분들에서 좀 아쉬운 모습들은 좀 보여요. 근데 만약에 이 감독이 원하는 방향으로 투수들이 뭐 선발 투수가 6이닝 버텨주고 네. 또 후반 그 필승조들이 뭐 1이닝 1이닝 탁탁탁 들어가지고 잘 운영하고 싶은 대로 잘 됐으면 이렇게 안 됐겠죠. 네. 어디 부분에서 삐끗하면서 무너지기 시작하니까 감독 입장에서는 뭐 안 되는데 계속 둘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또 빠르게 교체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감독 입장에서는 해볼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지금 시작은 했는데 그래도 잘 안 풀리는데 어떻게 합니까? 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제님께서 제 다스베이더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시즌 초부터 보아왔지만 롯데는 시즌 초반부터 풀파워로 모든 경기를 해왔고 타팀 팬들은 언제 내려갈지 좀 기다리기는 했었죠.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야구라는 게 정말 경기 수가 많잖아요. 144경기. 이제 그렇죠. 3월 말부터 이제 10월 초까지 이제 하는 정말 긴 페넌트레이스 일정을 치르면서 힘을 줘야 될 때와 또 힘을 좀 빼야 될 때 이런 거 구분이 저는 좀 있었어야 된다고 보는데 롯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이제 승패가 갈린 것 같은 경기에서도 뭐 필승조들이 올라와서 그러니까 이게 던진다고. 네네네. 보시면은 보통 이제 3월 달에 그 저기 연습 경기 이제 시작하잖아요. 네네네. 시범 경기를 시작하는데 롯데는 항상 시범 경기 때 되면 성적이 좋아요. 거의 대부분 보면 롯데가. 그렇죠. 네. 근데 이게 너무 빨리 페이스가 끌어올려진 게 아닌가.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보면은 4월 달에 개막을 해도 베스트 컨디션이 아니라 그때 정도 되면은 90% 정도에서부터 서서히 이렇게 올라가야 된다는 시즌을 거죠. 맞으면서 그래서 이제 메이저리그나 이런 데도 개막 전에 선발 투수들 뭐 기록이 나오지 않는 이상 맞아요. 짧게 던지고 나오잖아요. 5이닝 던지고 네. 나가는 경우 많죠. 네.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좀 슬슬 끌어올리면서 어느 정도 딱 해야 되는데 솔직히 말해서 KBO 리그는 일단 첫 시범 경기도 선발 잘 던지면 9이닝 완투도 하고 7이닝 8이닝도 막 그냥 끌고 가요. 그러니까 이미 100%의 몸 상태를 와서 시즌을 들어간다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사실 메이저리그도 보면은 조금 그런 게 초반부터 팍 100%가 아니라 설설설설설 끌어올리면서 맞아요. 이제 어느 정도 중반 한 5월 6월 되면은 그때 베스트가 딱 만들어지는데 그런 부분에서 보면 조금 좀 일찍 터지지 않나. 너무 이제 좀 네네네네. 일찍 끌어올린 것이 아니냐라는 네네. 이제 생각도 또 드신다는 말씀입니다. 이칠이님께서 또 2,000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그리고 또 위에 후원도 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안 풀린다고 하지만 타팀 팬이 보기에 김태형 감독의 투수 갈아버리는 스타일도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이런 얘기하셨어요. KSJ님도 선수 탓만 하기에는 팀 WAR 승리 기여도가 5위입니다. 감독이 놓친 경기도 있다라는 뜻이겠죠. 이런 그렇죠.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네. 명장의 그 경기를 이기게 할 수는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네. 경기를 지게 할 수는 있다라는 게 아까 감독들이 그렇게 그 감독이란 직책이 근데 누가 얘기했는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명언이에요. 그쵸. 감독은 게임을 이기게 할 수 없다. 단 게임을 지게는 할 수 있다라고. 마이너스는 무한대로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실 감독은. 네. 그러니까 네. 감독의 영향이 크긴 하죠. 일단은 감독이 뭐 이기는 게임들 보면은 가끔 가다가 뭐 정말 작전을 그쵸. 잘 만들어서 이기는 게임도 있겠지만 보통 이기는 게임 보면은 선수들이 선수가 잘하는 거죠. 잘해서 이기는 게임이 많아요. 근데 꼭 보면은 감독이 투수 교체 타임을 좀 조급하게 간다거나. 좀 못 맞춰가지고 또 무너지는 경우, 뭐 대타나 여러 가지 작전 실패 이렇게 해가지고 좀 지게 하는 경우들은 좀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잘 되는 팀들은 그냥 냅두면 선수들이 알아서 하니까.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롯데자이언츠는 올 시즌의 이 패배를 또 잘 밑거름 삼아가지고 어떤 부분이 좀 부족했는지 또 그리고 김태형 감독 입장에서 또 어떤 부분이 좀 실책이었는지를 잘 파악하는 그런 관점이 겨우내 좀 많이 좀 보완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어쨌든 저희가 이렇게 이제 롯데 이야기까지 한번 좀 나눠봤고요. 저희가 마지막으로 또 재미로 하는 승패 예측까지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또 이제 브런치 커뮤니티에서 여러분들께 또 설문조사 받았습니다. 오늘 경기 롯데와 삼성 저희가 선정을 했고 박진 선수와 후라도 선수의 맞대결입니다. 박진 선수는 3승 1패 4.69의 평균 자책점 49경기 나왔고요. 후라도 선수는 28경기 13승 8패인데 2.73의 평균 자책점. 여러분들이 또 투표하신 결과를 보니까 많은 분들께서 벌써 투표를 하셨더라고요. 오전에 올린 건데도 지금 900분이 넘으셨습니다. 920분께서 투표를 해주셨는데
삼성 승리가 83%, 그리고 롯데 승리는 이제 18%만이 또 이제 짚어주셨습니다. 반올림 돼가지고 그런 것 같고, 한 17% 되나 보네요. 그러니까 이 삼성이 승리할 것 같다라고 이제 보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신 것 같습니다. 뭐 그래도 야구는 뭐 모르는 거지만, 저희도 한번 예측을 해봐야 되겠죠. 위원님께서는 어디가 좀 이길 것 같으신지. 저는 그냥 비슷해요. 비슷해요? 네. 삼성이 그래도 1선발인데. 그죠. 후라도 선수가 외국인 1선발이 에이스고. 나가는 거고. 네. 그리고 또 최근에 롯데 모습이 또 좀 하락세에 있고 하다 보니까 뭐 이미 또 이제 롯데 입장에서는 약간 그 가을 야구는 이제 물 건너갔다라는 생각도 있고 선수들이 그만큼 또 집중이 안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들고 동기부여적인 있고. 측면에서 네, 그렇습니다. 좀 이게 보이면 이게 손에 좀 잡힐 듯이 보이면 선수도 막 으쌰으쌰 뭐 이런 부분이 있고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설렁설렁 한다라는 건 아니지만 약간은 조금 좀 어렵지 이런 분위기도 조금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 좀 드는 것 같습니다. 박진 토요일에 불펜 나왔다. 아우 거기에다가 이제 박진 등판 간격 생각하면 박진도 언제 터져도 이상하지 않아요. KSJ님께서도 이렇게 걱정 많이 해주고 계십니다. 저도 역시 오늘 경기는 좀 이 대구 홈에서 또 열리는 경기이기도 하고 후라도 선수가 워낙에 또 안정적이고 긴 이닝을 소화할 수 있는 선수이다 보니까 거기다가 이제 삼성은 중요하잖아요. 이제 그렇죠. 4위 지키는 거 혹은 이제 3위로 올라가서 이제 이 다음 이 준 플레이오프부터 시작하는 것이 너무너무도 중요하기 때문에 확실히 롯데보다는 또 이제 오늘 경기의 중요성을 더 크게 느끼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또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또 아까 위에 리치님께서 또 후원해 주셨던 거 고맙습니다. 2,000원 고맙습니다. 도기자님 돌아오셨네요. 지난주부터 못 뵈서 아쉬웠습니다. 끝나고 지난주 목금 다시 보기 가겠습니다. 이런 얘기 해주셨어요. 아유 고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도 제가 거의 한 일주일 만에 돌아왔습니다. 일주일 만에 돌아와가지고 또 여러분들과 다시 또 채팅 소통하고 또 이제 오늘은 조용준 의원님 또 오랜만에 또 나와주셔가지고 같이 또 이야기 나눠봤는데 이게 순위 싸움 이제 막판으로 또 향해가고 시즌이 마무리를 또 돼가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또 이 팀 뭐가 문제인가요? 또 이 팀 뭐가 좀 아쉬웠나요? 이렇게 여쭤보는 이 과정들이 많아가지고 오늘은 좀 이제 머리가 아프셨을 것 같습니다. 오늘 고생 사실 많으셨습니다. 야구를 많이 못 봐가지고 예. 네, 저도 이제 공부를 나름 하고 오는데 그렇죠. 예전처럼 막 이렇게 뭐 정경기 매경기 챙겨보기가 쉽지 않죠. 근데 오히려 팬분들은 네. 내가 응원하는 팀 경기랑 그 팀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전문가보다 더 많은 걸 알고 있어가지고 네. 진짜 말 한마디 못하면 맞습니다. 그럼요. 많이 근데 맞아요. 팬 아파요. 여러분들께서 더 잘 알고 계시고 또 어쨌든 맞아요. 팬 여러분들께서 또 저희 방송 진행하는 데서 또 정말 많은 도움 또 주시고 있다는 거 항상 뭐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조용준 의원님 나오면 예전 이야기도 들을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히어로즈님 말씀하셨는데 저도 의원님 나오실 때 또 이런 에피소드들 또 그리고 저도 정말 많이 배우고 있는데 여러분들께서도 역시 마찬가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또 끝나시기 전에 또 좋아요도 한 번씩 꼭꼭꼭 눌러주시기를 또 부탁드리면서요. 내일도 접니다. 내일도 저고 당분간은 또 빠질 일이 없어가지고 또 아쉬워하시는 분들도 계시기는 하겠습니다만 어쩔 수 없습니다. 제가 그래도 이 안방마님이기 때문에 안방마님으로서 또 다음에 또 이제 제가 또 빠지는 날이 있다면 또 여러분들도 원하시는 또 패널 분 오실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은 좀 여기서 마무리를 짓고요. 저희 내일 오전 10시에 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